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대학교 2학년 하늘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거라고 믿곤 했어. 너 학교 처음 입학한 날 기억해? 모든 것이 낯설지만 기쁨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다. 학교의 넓은 캠퍼스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느낌은 낯설지만 모두가 새로운 여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잊기 어렵다. 나의 대학 1학년은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친한 친구 2명인 지훈이랑 소라가 있는데 세 사람은 금세 때려야 뗄 수 없는 집단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래방에 함께 갔다. 거의 매일 똑같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아 아메리카노 몇 잔을 주문하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잡담을 나누곤 했다.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셋이 함께 공원을 거닐던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고 가로등이 포장도로로 쏟아져 내리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이야기를 나눴던 때를요. 지훈이가 음악 프로듀서의 꿈을 신나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소라는 항상 제주도에서 작은 빵집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 두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간단하고 가벼워진다고 느낍니다. 시험 공부한 날도 좋은 추억이 됐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 붐비고 각자 책 더미와 과제의 양에 대해 서로 불평하면서 공부했다. 밤이 늦어 더 이상 아무것도 습득할 수 없게 되자 세 사람은 학교 근처 편의점에 모여 라면을 몇 통 사서 계단에서 식사를 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가 생각해낸 엉뚱한 대답에 대해 농담을 했다. 겨울이 왔을 때 우리는 온 캠퍼스에 눈이 내렸고 우리는 아이들처럼 흥분해서 서로를 마당에 초대하여 눈사람을 짜고 서로에게 눈을 던지고 길가의 떡볶이 집에 웅크리고 앉아 매워서 죽을 뻔했지만 마지막 한 입까지 먹었다. 나는 이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어떤 것도 정말로 영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학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셋의 정기 모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업 일정이 빡빡해지고 과제, 프레젠테이션, 시험 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대학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1학년 때 매 수업 후에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면 2학년 때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마다 아무도 바쁜 일정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리를 해도 항상 누군가가 결석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소라가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 그녀는 패션 디자인 클럽에 가입했고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여가 시간을 프로젝트, 단체 회의, 대회에 보냈어요. 처음에 소라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그룹 채팅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본 영화나 방금 찾은 아름다운 카페에 대해 더 이상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식사를 하자고 할 때 소라는 주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보통 다른 문자는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캠퍼스를 지나다가 우연히 소라가 도서관 한 구석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클럽의 새로운 친구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바쁜 것 같았고 나는 그녀가 아마도 자신의 선택에 행복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에 지훈이랑 저랑 같이 놀자고 문자도 보내려고 하다가 소라 바빠이에 점점 익숙해져서 지훈이는 달라. 소라가 클럽 때문에 바쁘면 지훈이가 또 작업하는 물레에 빠지잖아요. 그는 경험을 쌓기 위해 작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다. 낮에는 사무실 일에 몰두하다가 저녁에는 전공 자격증 시험 공부에 뛰어들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짧아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주제는 일과 숙제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에 갑자기 지훈에게 문자를 보낸 기억이 있다.
시간 있어요. 밖에서 숨 좀 쉬어요. 심심해요. 잠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보고서 하나 만들고 있어. 나중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영원히 지속되며 나 자신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만난 것은 추운 가을 오후였고 학교 운동장에 단풍이 가득 떨어졌다. 산들바람이 불면서 환절기 하늘 특유의 향기가 난다. 우리는 익숙한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들고 있었다. 아직 3명, 아직 분위기인데 뭔가 달라. 작년에 우리가 먼 여행에 대해 흥분하고 앞으로 다가올 화려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대화가 더 머뭇거릴 것입니다. 소라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훈이가 연습생 얘기, 공부하면서 했던 스트레스 얘기, 저는 또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예전처럼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예전보다 더 바쁘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예전처럼 자주 하지 않더라도 가끔 식사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오늘의 사소한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 우리는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낼 수 있었고 단지 서로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하거나 어려운 과제를 불평하거나 또는 방금 찾은 맛있는 음식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시지들은 점점 더 간결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격차는 며칠, 일주일, 한 달로 이어집니다. 채팅 그룹은 아직 거기에 있지만 아무도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 만약 그렇다면 생일이나 설날과 같은 특별한 날의 사교적인 축하일 뿐이다. 처음에 나는 여전히 붙잡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문자를 보내서 안부를 묻고 예전처럼 이야기를 꺼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대답들이 응, 요즘 너무 바빠. 혹은 잠시 후에 보자. 와 같은 짧은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번은 세시 전에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들렀던 단골집에서 둘 다 바비큐를 먹자고 했다. 그 식당은 작은 골목에 위치하여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지만 고기가 맛있고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항상 손님으로 붐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고기를 태우는 서투른 누군가에 대한 웃음부터 식사부터 옆 카페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긴 이야기까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룹에서 문자를 보냈다. 야, 이번 주말에 바비큐 먹으러 갈래? 오랜만이에요. 잠시 후 지우는 대답했다. 미안해. 이번 주는 너무 바빴어. 소라는 또한 바로 답장을 보냈다. 다음날 화면을 보는데 한참을 멍하니 있더군요. 다음날, 그런데 어느 날이죠. 셋이 노력한다면 이 우정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노력한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메시지가 점점 짧아지고 만남도 줄어들고 어느 날 지훈이나 소라를 못 본 지 3개월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여전히 모두가 바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2학년 대학은 더 이상 1학년처럼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훑어보는데 지훈이랑 소라가 새 친구들이랑 놀러온 사진을 올린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은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예쁜 카페를 들렀고 온 세상이 자신들과 친구들처럼 함께 웃고 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시간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느낌이 꼭 가슴 아픈 건 아니지만 이상한 여백이 남는다. 마치 유리창 밖에 서서 제가 속해 있던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세상은 이제 나에게 빈자리가 없다.
소라와 문자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우리 대화가 어색해졌지? 언제부터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되었나요?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녀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썼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간단한 메시지로 포장되었다. 너 요즘 우리 잊은 거 아니야. 저는 그녀가 농담으로 대답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너무 바빠. 혹은 이번 주말에 보자. 그것만으로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소라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녀의 대답은 생각보다 냉정했다. 계속 1학년 때처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짧게 한마디만 해도 뭔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내가 문자 보낼까? 만약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 또는 우리가 항상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화를 끝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어쩌면 모든 것이 너무 명백해졌을지도 모른다. 소라 말이 맞아요. 아무도 1학년 때처럼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모든 사람은 갈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정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나는 큰 싸움이 없다면,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친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순간이 없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정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색할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먼저 손을 놓고 싶어 해서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교차하지 않는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지 한 단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 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스치다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랑 소라랑 새 친구들끼리 놀러온 사진 올린 거 봤어요. 저희 갔던 데 가서 밥도 먹고 같이 가기로 했던 데서도 찍고, 그들은 여전히 웃고 여전히 행복합니다. 단지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없을 뿐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시간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나는 유리문 밖에 서서 예전에 내가 속해 있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제 아웃사이더에 불과한 세상, 저는 우정이 논쟁, 오해, 상처 입는 말이라는 어떤 명백한 순간으로 끝날 것이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작별 인사로 끝나지 않고 특별한 사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을 깨달았다. 너무 멀어서 붙잡으려고 해도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별보다 더 슬플 것이다. 나는 대학 우정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생 친구들이 함께하는 영화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원히 약속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해진다. 나는 아름다운 추억, 웃음, 밤새워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결속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정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컵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깨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조용해져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 멀리 가기 전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종말을 고하는 특별한 사건도 없고 공식적인 작별 인사도 없고 단지 대화는 희박해지고 만남은 다른 날 약속으로 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다. 때때로 단지 삶이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목표와 관심사가 있고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도 거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우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며칠 전, 거의 7개월 후 지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이번 주말에 바비큐 먹으러 갈래? 나는 오랫동안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몇 글자이지만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들렀는지도 모르고 웃고 떠들썩한 식사, 모두가 게을러서 고기를 구울지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 지훈이 지금 왜 문자하는지 모르겠어. 그는 우연히 나를 기억했을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오래된 추억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어느 부분을 되찾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메시지는 여전히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세 사람이 항상 함께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우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진정한 우정은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를 위한 자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가 갑자기 떠올랐을 때 서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은요,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를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갑자기 다시 나타날까요? 답장을 기다리며 하늘